중국 반응. 탄두 중량 AT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 한국 차세대 괴물 미사일의 족쇄가 풀리자 중국 전체가 멘붕에 빠진 상황. YTN 라디오 FM 94.5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방송 일시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진행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별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진 아나운서. 이하 최형진.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 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의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균 대표. 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대표님.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최형진.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신인균. 사실은 전 세계의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냉전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이 결국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왔었어요. 특히나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북한도 핵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최형진.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 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신인균. 1979년도에 지침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거리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180km로 통제를 하고 탄도 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왔었죠. 최형진. 궁금한 게 미국에서 남북 간의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둔 겁니까? 신인균. 핵개발 때문인데요. 이휘소 박사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이 핵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핵개발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하하려고 하면 반드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최형진. 나이키요? 신인균. 네.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이른바 데드카피,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핵개발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거 멈춰라 라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게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최형진. 당시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거죠? 신인균. 그렇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하자고 한 거죠. 비밀리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 대신 신진 미사일 기술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최형진,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미사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백곰을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신인균, 백곰은 당시 사거리가 200km가 안 됐어요. 사실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그 정도 전략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평양의 전략적인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나이키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달해 줄 때 180km로 한 게 휴전선에서 쏘면 평양 때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휴전선에 배치한다. 사격권 거리에 배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은 서울 이남선,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 때릴 수 없죠. 그런 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평양 공격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